윤성원입니다. 며칠 전에 쇼츠 영상으로 폴드3 커스텀 요 케이스를 올렸었어요. 요거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준비물은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여기 S펜 수납 케이스, 이제 여기 뒷부분 요 부분을 잘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 케이스가 하나 필요하고요. 다음은 케이스가 하나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얇은, 최대한 슬림하게 쓰고 싶어가지고 슈피겐 에어스킨, 제가 사실 케이스를 엄청 많이 샀어요. 온갖 걸 다 써보고 있는데 이게 가장 슬림하고 잘 맞아가지고,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닙니다. 요게 제일 잘 맞아가지고 저는 여기에다가 달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케이스 있으면은 그 케이스에다가 다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요걸 다는 것이 그냥 저는 테이프로 그냥 달고 자석으로 단 게 끝이라서 내구성이나 뭐 이런 부분은 절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이미 만들어진 걸 뭔가 분해해가지고 다시 보여드리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거를 또 잘라가지고 또 똑같은 걸 만들기도 조금 애매해가지고 대략 어떤 형태로 만들었는지 순서 정도만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케이스 두 개가 필요하고, 나머지 짜잘하게 필요한 것은 일단 순간 접착제가 하나 필요하고요, 검은색 절연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위도 한 자루 필요하고요. 이렇게 테이프형 자석이 있습니다. 얇을수록 좋아요.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뭐 쿠폰 같은 거 오잖아요. 치킨 같은 거 먹으면 거기 뒤에 붙어있는 자석 정도로 굉장히 자성은 약하고 이렇게 얇게 나온 테이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랑 자석을 붙일 수 있게 해주는 그냥 철판입니다. 여기 밑에 들어가는 얘 있죠, 얘. 요게 자석이 아니고 요건 자석을 붙일 수 있게 해주는 철판 역할을 하고, 자석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 전에 썼던 요 쪼깐한 자석도, 요 자석이 지금 엄청 막 세 보이잖아요. 막 이게 여러 개가 붙어 있으니까 이 자성이 엄청 세게 느껴지는데, 사실 요 자석 하나만 꺼내서 보면 자성이 그렇게까지 세진 않아요. 뭔가 이렇게 핸드폰 사용하는데 무리가 될 만한 뭐 그 정도의 자성을 갖고 있지는 않고, 절대 이렇게 딱 붙는 정도? 댓글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자성이 영향이 없는가? 그래서 저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라고 댓글을 쓰려다가 혹시 몰라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실제로 쓰면서 전혀 영향을 못 받았었는데, 문득 이제 옛날에 저도 이제 그 삼성 노트북 펜 S 쓰면서 거치대처럼 돼 있는 자석으로 된 거치대를 쓰다가 그 자성 때문에 S펜이 인식이 안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 자성도 설마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로잉판에 대고 드로잉을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해보는 거죠. 드로잉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요 정도의 자성, 요거 자성 굉장히 약한 편인데 이렇게 딱 붙이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어느 정도 힘도 있고. 근데 요 정도 자성은 S펜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잘 드로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전혀 문제 없이. 근데 요 자석이 이렇게 붙게 되면 여기는, 이 자석은 영향을 줍니다. 보이시나요? 딱 자석이 여기 뒤쪽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요 부분이 보이시나요? 펜이 잘 안 그어지죠? 요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긋다 보면은 요렇게 잘 안 그어진다거나 펜이 안 그어진다거나 휜다거나 하는 정도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 자성은 문제가 있다. 이 정도 되는 자성도 이렇게 그 S펜 디지타이저 판에 이렇게 그 간섭을 주는구나, 영향을 주는구나 싶어가지고 이 자석은 빼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좀 개선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성이 굉장히 약한 편이라서 요 판 넓은 거 두 개를 활용하고 요 자석 테이프도 넓게 붙여줘야지만 충분히 이렇게 자성이 탁탁탁 이렇게 붙기 때문에 요 점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차피 작업을 해도 대부분 요 중앙 쪽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다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여기 밑에는 S펜이 갈 일이 없다 보니까 잘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무튼 테스트를 해보니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을 뺐다. 네, 요거 말씀을 드리면서 요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대략 구현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해주실 건 얘를 잘라내는 겁니다. 새거라 그런지 엄청 뻑뻑하네.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요. 얘를 접었을 때 이렇게 측면에 붙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게끔 할 거기 때문에 요 우측 부분에 선을 많이 남기고 왼쪽은 타이트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부분은 커버 쪽에 붙여가지고 잘라주시고, 왼쪽은 여기 상단에서 봤을 때 여기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타이트하게 잘라줍니다. 상단으로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오른쪽에 더 많은 부분을 남기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은 완전 타이트하게 잘라주시면 이거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잘려요. 이거 아래에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받치셔가지고 거기에 대고 칼 같은 거, 칼도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막 엄청난 칼 필요 없으시고 그냥 이렇게 좀 큰 칼에다가 새 날로 분리해가지고 새 날로 갈아주시고 샤프닝, 요즘 그 레베기님 영상을 자주 보고 있는데 샤프닝 해주시고 얘를 이제 싹 이렇게 분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된 애들은 다 처리를 해주시고 남아있는 요 부분을 부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부착을 하는 것도 조금 쉬운데 다른 케이스를 예시로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안쪽 있죠? 요 안쪽에 검은색 절연 테이프를 쭉 늘려서 이런 식으로 놓고 중앙을 이렇게 해서 탁 하고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팁은 요 테이핑을 하실 적에 이렇게 세워놓고 테이핑을 하면은 뒤로 접을 때 엄청 빡빡해요. 그래서 살짝 중앙에 두세요. 이렇게 딱 90도 정도 둔 상태에서 일단 여기 안쪽 면을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그 수직인 상태로 붙이지 마시고 살짝 90도가 된 상태에서 90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싹 하고 이렇게 덮어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테이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양쪽이 다 테이핑이 완료가 된 상태면은 폴드를 끼워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제대로 잘 붙여졌나? 부착을 해주고 나서 여기 상단에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 상단 부분, 요 부분을 한 번 더 얇게 잘라가지고 보완을 조금 해줬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절연 테이프가 요 케이스의 요 바깥면 쪽에는 아무래도 잘 붙지가 않습니다. 잘 안 붙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요 테이프를 이제 절반으로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절반으로 잘라가지고 요 정도 길이가 되는 요 녀석들을 갖다가 여기에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상단 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붙일 때 접착제, 순간 접착제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 안쪽에 발라주고 바깥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단단하게 고정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똑같이 요렇게 해서 붙여주는데 이 부분 잘 안 붙으니까 순간 접착제 활용해가지고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케이스마다 곡률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청 타이트하게 슬림하게 맞추느라고. 그렇게 되면 상단 하단이 조금 더 길게 나옵니다. 이렇게 완전 얘는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곡률이라 가지고 조금 이제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가위로 다듬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모서리 부분 다듬어서 잘라주시면 더 좋은 그립감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안쪽 이 철판 붙이는 작업을 해줍니다. 이 철판이 자석이 아닙니다. 그냥 철대기일 뿐이에요. 굉장히 얇고 가볍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선택을 한 건데 요거를 요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접었을 때 이 철판이 정중앙에 오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얘가 요 케이스 기준으로 봤을 때 케이스보다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얘를 접었을 때 이 철판의 위치가 어디로 와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 위치를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철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보호 케이스 들어있는데 얘가 굉장히 반딱반딱한 그런 철 재질이어가지고 요 느낌이 싫지 않으시면 그냥 이대로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에는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붙여도 생각보다 멋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맞다 하면은 이렇게 다시 절연 테이프로 덮어가지고 마감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는 거죠. 얘를 고정하기 위함도 있지만 저는 블랙 색상으로 그냥 통일하고 싶어가지고 접어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접었을 때 완벽하게 위치가 맞물린다 싶으시면 여기에 자석을 붙여주시면 돼요. 요 자석, 아까 보여드린 요 녀석 있잖아요. 요거를 철판 크기에 맞춰가지고 잘라주세요. 이 철판 크기에 맞춰가지고 요 자석 적당한 길이로 이렇게 잘라서, 이거 되게 잘 잘립니다. 네.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네. 요것도 양면 테이프라 가지고 요 흰색 부분 떼고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데, 요게 요 자석이 실제로 이렇게 건드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엄청 날카로워서 되게 그 그립감이 엄청 거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모서리를 위아래 둘 다 요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살짝 다듬어 주는 거예요. 동그랗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정교해야 돼요. 레베기님 그 플립3 케이스 만드시는 거 보고 소름이 돋아가지고 온갖 영상을 다 찾아봤네. 프랑스 코트 스킨, 샤프닝, 본딩
정교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독이 돼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요 부분에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냥 붙여도 접착력이 조금 있어요. 요 면이 되겠죠? 그냥 얘를 이렇게 붙여도 생각보다 잘 붙어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접착력이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거슬린다, 이게 떨어질까봐 조금 이렇게 신경 쓰인다 싶으시면은 순간접착제 활용하셔가지고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 이렇게 붙여주시게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되게 간단하죠?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요 그립톡이 들어갈 위치에 그립톡을 넣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내려놓고 작업하는 경우도 많고 그립톡이 더 주머니에 넣기 힘들어지고 더 불룩 튀어나오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스트랩을 사용하는데 스트랩 중에서도 살짝 고무 형태로 된 요 스트랩이 있더라고요. 요것도 쿠팡에서 몇천 원밖에 안 합니다. 4개인가 들어있는데 몇천 원밖에 안 하는 요게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색상별로 또 있어가지고 원하시는 케이스 색상에 맞춰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가 준비물이 될 수 있겠네요. 이건 추가하시고 싶으시면 추가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고, 언제든 S펜 꺼내서 활용하실 수 있고, 접어서 왼손에 사용할 수 있고, 왼손으로도 이렇게 엣지 패널 꺼내서 활용 가능할 정도로. 그리고 이게 가장 좋은 점은 저는 역시 이거라고 봐요. 셀카 모드에서 셀피 눌러서 후면 카메라 모드를 사용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간섭 없이 셀피 모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너무 좋아요. 전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이 고민을 시작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커스텀을 하고 있고, 이 커스텀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거를 또 이제 보수를 조금 해줘야겠네요. 보수 공사를 조금 해줘야겠네. 생각보다 그리고 그냥 검은색이라서 그렇게 티가 안 나요.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였다 뭐 이런 느낌이 안 나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그냥 싹 다 블랙인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영상을 찍고 나서 다른 자석으로도 이런저런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력도 좋고 디지타이저의 간섭도 적은 크기의 자석을 찾아내가지고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기존에 썼던 그 동그란 자석보다 두께가 얇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붙였을 때 디지타이저의 간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펜으로 그었을 때 아주 살짝 휘는 정도의 간섭만 있고, 요 밑에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그었을 때 아주 살짝 휘는 정도의 요 정도의 간섭만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작업을 할 때 중간 부분에만 대고 S펜을 거의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 양쪽 끝에 요 위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간섭이 있는 것 정도는 무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성을 좀 더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요 자석을 부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요 정도 자성에도 조금 신경이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얇은 자석, 테이프형 자석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는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요 자석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간단하게 S펜 커스텀 케이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를 그래도 또 있는 걸 또 자르고 또 만들 수는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에 돈이 조금만 많았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 정도. 다음에 뭔가 커스텀을 하면 커스텀 하는 동안에 계속 영상을 남겨서 찍어봐야겠어요. 이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해가지고 과정을 못 남겨서 조금 난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 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커스텀 케이스 만들어가지고 한번 공유해주세요. 그러면은 또 집단지성, 또 이제 더 나은 무언가가 또 탄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이렇게 S펜 수납을 위한 사람들의 수요가 많으면 또 이제 업체에서도 만들어주겠죠. 그럼 우리 그걸 사서 쓰면 됩니다. 윤성환이었습니다.